안녕하세요. 8월 31일 모닝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담당 김태희 연구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바이오 시밀러 호황이 꽤 있었는데요. 그것을 첫 번째 웨이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 하반기부터 두 번째 웨이브가 시작이 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웨이브는 휴미라, 아일리아, 스텔라라라는 제품들이 특허 만료되면서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휴미라 같은 경우가 글로벌 매출액 1위 의약품이고, 아일리아가 5위, 그리고 스텔라라가 7위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때 글로벌 탑 10 의약품 중에 무려 3개 품목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특허 만료가 돼서 바이오 시밀러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도는 첫 번째 웨이브보다 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웨이브를 이끌었었던 레미케이드와 리툭산, 허셉틴, 아바스틴 같은 제품들의 연 피크 세일즈가 보통 한 8조에서 9조 원 정도 됐었는데 2차 웨이브를 이끌 휴미라 같은 경우가 지금 24조 원 정도에 달하고 있고 스텔라라랑 아일리아 같은 경우도 피크 세일즈가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웨이브보다 훨씬 더 큰 강도로 두 번째 웨이브가 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 침투율은 상당히 빠르게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웨이브 때는 아무래도 바이오 시밀러가 처음 나오는 거다 보니까 시장에 좀 친숙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시장 침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의사와 환자들이 지금은 바이오 시밀러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중요한 것은 사보험사에 빨리 등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보험사도 바이오 시밀러의 보험 등재를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오히려 바이오 시밀러의 사보험사 커버리지가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좋아지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의 초기 침투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을 확인한 제약사도 초반부터 강한 마케팅을 펼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컨 웨이브의 체크 포인트를 보자면 역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은 인터체인저빌리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체인저빌리티는 대체 가능 바이오 시밀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까다로운 임상을 통해서 바이오 시밀러가 오리지널과 더욱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을 하면은 FDA는 대체 처방 가능 바이오 시밀러라는 지위를 줍니다. 그럼 의사가 오리지널 바이오 시밀러를 처방을 해도 약사가 임의적으로 바이오 시밀러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의 판도는 이것으로 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이오 시밀러가 출시가 되긴 했습니다. 인슐린 바이오 시밀러인 셈글리라는 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아직까지 초기 성과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처음 출시되는 인터체인저빌리티 바이오 시밀러다 보니까 아직 약사들의 인식이 그렇게 높지가 않지만 점차 시간이 갈수록 매출은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과 같은 약, 즉 효능과 부작용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인터체인저블 지위를 얻으면은 마케팅 포인트로 삼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다른 업체들이 대부분 이것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대체 처방 가능 바이오 시밀러 개발이 아마 필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비슷한 측면으로 같으면서도 좀 달라야 됩니다. 바이오 시밀러는 아무래도 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작은 차별성이라도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인데 최근에 바이오 시밀러 개발되는 업체들을 보면은 환자의 투약 편의성을 높여주는 SC 제형, 즉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꿔서 개발했다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주사기보다는 펜 타입으로 돼서 주사 바늘이 숨어져 있고 그런 디바이스 아니면은 통증을 낮추기 위해서 좀 더 가느다란 주사 바늘을 개발한다라는 등 이런 식으로 좀 차별화된 포인트가 앞으로 경쟁에서 좀 주목해야 될 그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는 역시 삼성바이오 에피스와 셀트리온 그룹이 있습니다. 보통 바이오 시밀러 글로벌 탑 4 업체를 꼽으라 하면 삼성바이오 에피스, 셀트리온, 그리고 화이자와 암제를 꼽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화이자가 바이오 시밀러에서 조금 힘을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은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지금 20조 원이 넘어가는 휴미라 경쟁을 보시면은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내년 여름부터 출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암젠이 5개월 정도 먼저 출시되기는 하겠지만 미국 시장의 86%를 차지하는 게 고농도 제형인데 암젠 같은 경우는 고농도가 아니라 14%를 차지하는 저농도 제형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업체가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고 암젠 같은 경우는 주사 바늘을 27 게이지로 좀 두꺼운 편입니다. 그런데 국내 두 업체는 29 게이지로 좀 더 가느다랗게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차별성으로 적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리아랑 스텔라라 같은 경우가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가 않습니다. 아일리아 같은 경우는 경쟁할 만한 그런 메이저 업체가 암젠과 산도즈 그리고 스텔라라는 암젠과 알보텍 정도가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이 세컨드 웨이브에서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하반기 때 세컨드 웨이브가 시작되면은 뭐 그 전에만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미국에서 출시가 되기 전에 세계 분기 전에 생산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넘깁니다.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거를 패키징 작업을 해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보통 세계 분기 전에 매출로 인식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년도 3분기에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올해 4분기부터 실적이 크게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8월 31일 모닝 인사이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